저는 하루 종일 회사에 매달려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달린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일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저만 점점 늙어간다는 감각. 회의실에서 부장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저의 위치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조직 안에서 어정쩡한 저의 위치는 나이와 함께 점점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저는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안전지대이고 싶은 집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관 앞에 서면 저는 늘 숨을 고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문 앞까지 오는 이 짧은 구간이 어쩌면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지고 처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저라는 사람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웃어야지. 오늘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오늘은 말투를 낮추고 수고했어라는 말을 먼저 건네야지. 현관 손잡이를 잡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요. 하지만 문을 열고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은 늘 굳어버립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표정 때문도 아니고 말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안 어딘가가 움츠러듭니다. 마치 이미 충분히 실패한 사람 앞에서 또 한 번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분. 저의 아내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오늘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요즘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아내의 이런 말들은 저의 결심을 말을 하면 다툼이 되고 설명을 하면 변명이 되니까. 입을 다물어 최소한 더 큰 파국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제가 말하지 않을수록 아내는 더 화를 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계속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말없이 그대로 독립하고 나간 아들의 빈 방으로 들어갑니다. 벽에 붙은 농구 포스터, 책상 위에 먼지가 내려앉은 스탠드, 옷장 안에서 여전히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 그 방에 들어가면 내가 한때는 누군가에게 괜찮은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잠시나마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침대에 누워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가장이다. 내가 흔들리면 이 집도 흔들린다. 그래도 나는 고단함을 인정받고 싶다. 당신도 힘들지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말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걸 아내가 몰라주니 오해만 자꾸 쌓여갑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명예퇴직 공고가 붙었습니다. 사내 공고란에 붙은 그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언제 그 명단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애매한 직급, 애매한 실적. 연말이 다가오고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자연스럽게 조기퇴직,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깔린 불안은 누구에게나 비슷했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제게 물었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웃었지만 아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분주해졌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이력서를 고치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구했습니다. 텔레마케터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집에 오면 밥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말수는 부쩍 줄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상할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요즘 통 말이 없어?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집에 오면 말하기가 싫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화를 냈던 이유, 저에게 집요하게 말을 걸었던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하루 종일 혼자 집을 지키며 저만을 기다렸다는 사실. 저와 이야기할 시간만을 기다렸다는 사실. 아내는 저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 역시 위로받고 싶다는 마음만 컸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많은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기 일을 가지게 되면서 아내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직장 생활의 고단함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과 늘 같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무겁지 않게 되었고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단한지 저의 얼굴 표정에 관심이 없어지고 왔어. 밥 먹자라는 어떻게 보면 건조한 말을 건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안정감을 주는지 몰랐고 행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일상이 잘 굴러가서인지 감정이 널뛰지 않고 소모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명예퇴직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내도 저와는 별개로 자신의 직장 생활에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예전처럼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십니다. 딱히 바뀐 것은 없고 마음을 쓰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안정감은 커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소란 없이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주말에는 마트에 가서 서로 먹고 싶은 것을 고르고 생활용품도 사면서 다시 살게 될 일주일을 준비하며 말없이 같은 공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습니다.